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 스마트폰 좀 다 꺼내 보시죠. 무음으로 해서 스마트폰. 오늘이 벌써 14일째 우리가 정진하는 날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현보살님 안 오셔요? 아, 늦겠다고? 벌써 12월달이 14일이면 절반이 갔기 때문에 12월달도 벌써 다 됐네?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근데 매일매일 내가 정진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면 이 세월이 지나가는 데 대해서
그렇게 뭐 아쉽다든지 또는 뭐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자꾸 정진을 하면 내가 자꾸 변화가 오지요. 내가 자꾸 변화가 오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즐겁게 느껴져요. 이게 시간이 가는 것이, 내가 나이를 먹는 것이. 근데 그래 정진을 안 하고 그냥 세월을 보내면 맨날 아쉽지요. 맨날 아쉽고 허전하지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늙고 정진하면서 세월 보내야 된다. 나 그 가훈으로 할까봐. 그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밥 먹고 일하고 똥 싸는 거는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그 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한번 보시죠. 13일 목요일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일 정진 13일째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1일 정진 13일째입니다. 생활 속에서 목소 공식을 구체적으로 연습합시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만이 준다. 이만이 나다. 내가 주는 이만이 생긴다. 나는 떠나면 모른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유식을 보다라도 잠깐 지나가는 영화처럼 지금 꿈꾸는 거요. 제일 꿈이에요. 목소리를 잘 울리자, 건강을 잡히자, 옛날 성분을 펼칩시다. 예. 생활 속에서 모습 공식을 구체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습을 하는가는 우리 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습을 할 것인가 그건 이제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만이 전부다. 이것만이 나다. 몸뚱이 이거가 전부고 또 이것만이 내다. 내가 사는 이것만이 세상이다. 내가 사는 요 지구도 아니지요. 그 왜 우리 다른 나라 여행 가면 문물이 너무 달라서 우리가 사는 거하고 너무 다르지요. 사람도 다르고 자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지구에서도 우리는 한국에서도 거기는 울산 지역, 여기는 서울 지역. 이것이 전부다 이러면 진짜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이것만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나 죽고 나면 모른다. 나 죽고 나면 그만이다. 뭐 보통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육신을 보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영화처럼 지금 꿈꾸는 거요. 제2의 꿈이에요. 꿈이야. 밤에 꾸는 꿈은 제1의 꿈이고 생시 꿈은 제2의 꿈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거. 21일 정진 14일째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꿈꾸는 것과 같은데 이걸 진짜로 본단 말이야. 사자도 꿈속에서 꿈이라는 걸 보면 꿈이 진짜요. 깨어나는 꿈이면 왜 그렇습니다. 모습을 잘 그리자, 바탕을 놔두자,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로또 100억 당첨된 거 맨날 얘기를 하지요. 맨날 당첨된 거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 알겠는데 김광년 보살님, 우리가 왜 깨달음,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지요? 그런 말을 왜 자꾸 쓸까?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깨달음 이렇게 해놔. 깨자가 다 들어가. 깨자라는 게 그게 각이란 뜻이요. 각성한다는 뜻이죠. 어디서 깨어있으라는 거고 어디서 무엇을 깨어나라는 겁니까? 뭘 깨라는 겁니까? 뭘 깨어나라는 겁니까? 사실대로 그렇죠. 그렇게 하면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면 뭐죠? 전부 꿈이거든. 그러니까 꿈인 줄 알아라. 꿈에서 깨어나라. 네가 지금 뒤바뀐 생각을 하는 데서 깨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그 깨어나라는 말은. 방아착하라, 놓으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요? 가짜를 놓아라. 가짜를 진짜로 아는 그거를 놓아라. 이런 말이거든. 그게 전부. 그래서 모습공식 우리가 하는데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정말로 그거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소리,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감촉하는 거 전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 붙잡고 구체적으로 모습 공식으로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오늘은 이제 새로운 분이 안 오셔서 제가 이러면 법문하기가 쉬워요. 새로운 분 오면 헤맨다니까요, 제가요. 그분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내가 실제로 모습 공식을 어떻게 하는가를 좀 터득을 하셨을 것 같아. 한영희 보살님 어때요? 네, 많이 터득했습니다. 네, 예, 많이 터득했죠. 터득하면 터득할수록 더 시너지 효과가 나요. 자, 강보련 보살님은요? 좀 순하게 하는 느낌. 네, 처음보다. 네. 그 다음에, 저기, 윤경숙 보살님은? 네, 저도 손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 많이 달라졌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더 달라진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자꾸 하면? 그 다음에 임순자 보살님은요? 저도 좀 달라졌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보게 됐죠. 처음에는, 우리 김광현 보살님은? 저는 좀 그게 처음에 좀 허무맹랑했는데 예. 자꾸 하니까 제가 마음 되게 편해졌어요. 네. 처음에는 허무맹랑합니까? 근데 자꾸 하니까 편안해지죠. 그렇게 되면 점점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마디로 하거든요. 말마디로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래. 이게 뭔 공부냐고. 그러고 되게 실증을 느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안 보거든. 볼 줄을 모르거든, 처음에는. 그래서 스마트폰이다 이러면은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자꾸 변한다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고 그냥 머리로 해버리니까 실제로 안 보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날씨가 추워졌지요? 임순자 보살님 또 해보자. 날씨가 추워졌지요? 이걸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이요.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추위 때문에 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했죠. 말씀드렸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날씨가 춥네.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가,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저기 스마트폰 뉴스 보면은 동파됐다는 얘기도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기사 내용이 달라져. 고혈압에 관한 얘기도 많아지고, 미끄러지면은 어쩐다. 그런 얘기도 많아지고, 또 수도 계량기가 동파가 안 되려면 팁이 어떻고, 이런, 이 겨울 날씨, 추워진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이 기사도 다 바뀝니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이게 변하는 돌이,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지요. 그래, 다 변해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날씨가 춥네? 이게 변하는 돌이지. 이라고 말면은 변하는 돌을 실제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변하는 데 따라서 일어나는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는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기온이 올라가면 또 그것은 사라지고 기온이 오른 데 따른 또 이런 것이 다 일어나거든.
자연 환경서부터, 사람서부터, 내 생각서부터, 먹는 것서부터, 입는 것서부터 완전히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냐면요. 112페이지? 예. 113페이지요. 112페이지 밑에,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으니까 전부 듯이라는 겁니다. 전부 듯. 이 듯이라는 말은 굉장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새말기 안내서에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 자, 백봉쌤이 이렇게 법문을 하셔요. 지금 빨래를 하는 사람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빨래를 한다. 이러면 활구가 된다. 이게 살아있는, 말하자면 그 구절이 된다. 근데 방 안에 앉아서 내가 참사납네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사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빨래하는 것이 활구고, 그냥 이렇게 보면 빨래하는 것이 사꾸고 앉아서 폼 잡고 있는 게 활구 같은데 어째서 그럴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듯이라는 거지. 듯. 자, 누가 얘기해 볼까요? 영경수 보살님 얘기해 볼까?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빨래를 한다 하는 거는 그 방탄절이 그 자리에서 하는 줄 알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선한다 하고 앉은 사람은 그러니까 몸뚱이 내로서 선을 한다 하고 선의 그 이름들이 그거 있는 거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는 했으나 가려운 데를 콕 못 긁네. 가려운 데를 콱 긁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만큼 대답하는 게 어디야? 그러지. 참 잘했어요. 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빨래를 한다면 빨래하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빨래를 한다. 이렇게 하면 빨래하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 없지? 자신 없지? 내가 그 내라는 자리가 다른 거야. 다시 물어볼게. 아이고 참네. 자, 지금 우리가 화를 낸다. 내가 자꾸 화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도 화를 잘 내니까, 그지? 그래서 화를 낸다고 할 때, 화를 낼 때 내가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되게 자신 있게 말하네. 내가 없어요. 그럼 화가 어떻게 돼요? 예? 하다가 사라지는 거죠.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를 내요. 화를 내는데 그 화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지. 그런데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지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야 화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 이렇게 우리가 하자. 지금 새말기를 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화를 내는 내가 없지요. 그러면 화를 내미 없이 화를 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화를 내미 없이 화를 낸다. 이렇게 되면 그게 지금 무슨 말인 것이에요? 없어지죠.
그래서 화를 내는 듯이에요. 지금 요거에다 이 듯을 참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듯이다. 산화돼지인 듯, 몸뚱이도 난 듯, 젊은 듯, 늙은 듯, 죽는 듯, 생각하는 듯, 화를 내는 듯, 밥을 먹는 듯, 자는 듯, 전부 듯이라는 거예요. 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거기에 내가 없어. 이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예요. 화를 내는 내가 없어. 그러니까 보면은 모양으로 보면 화를 내지요. 근데 그게 화를 내는 듯이야. 다른 말로 하면 화를 내미 없이 화를 낸다. 우리 이런 말은 들어봤죠? 본다. 지금 본다 했을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러면 그 보는데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없는 나라야. 없는 나라.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봄이 없이 본다. 글 보면은 책 보면 그런 거 하나씩 나오지요. 그런 말이나 들음이 없이 듣는다. 말함이 없이 말한다.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개별적이고 고정적인 그 독립적인 어떤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는 듯, 듣는 듯, 말하는 듯, 사는 듯, 죽는 듯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사람이 좌선을 하고 앉았어. 좌선을 하고 앉았으면 그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몸뚱이 내로 하거든. 그러면 좌선을 하는 자가 있잖아요. 좌선을 하는 개별적이고 고정적이고 또 뭐지? 독립적인 내가 그 좌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좌선하고 내하고 어떻게 돼요? 상대가 딱 돼서 그 좌선이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서 좌선을 잘하네 못하네 그냥 거기다가 분별이 일어나네. 근데 좌선을 하는 자가 없으면 좌선을 하는 듯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호흡을 하지요. 호흡을 할 때도 이것이 거기에 응용이 돼야 돼요. 좌선할 때. 자, 앉아서 이제 좌선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왜 어떤 데는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요. 근데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냥 생각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숨도 그냥 잘 안 쉬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대로 그냥. 예? 그런 대로 그냥 해야지.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그 도움이 된다면 그 단전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나든 말든 숨이 쉬어지든 말든 단전을만 가만히 보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단전만.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잠이 잘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한영희 보살님? 호흡을 해요. 호흡하지. 호흡하면 또 잠이 오지. 근데 잠이 안 오면 자려고 가진 수단을 다 써요. 근데 잠을 자려고 가진 수단을 쓰지 말고 그런 하지를 말고 그냥 가만히 단전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가만히 단전을 쳐다보고 있으라고. 그러면 1번은 어느새 잠이 든다.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2번은 잠이 안 와도 정진하고 있으니까 이득이다. 어쩌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순간에 꼭 자야 되냐? 다른 사람은 막 장자부라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힘들면 가만히 누워서 그냥 단전을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탕 공식을 하게 되면 그냥 바탕을 낮추자 하고 가만히 바탕을 보고 있으면 그냥 잠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잘 안 된다. 또 우리 자선하고 앉았을 때도 잘 안 될 때 있지요.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단전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아서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호흡을 하면 돼요. 처음부터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듯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봄이 없이 보고 말함이 없이 말하고 들음이 없이 듣고 내미 없이 화를 내고 밥 먹음이 없이 밥을 먹고 자선함이 없이 자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듯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맑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듯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새맑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서요. 이 듯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113쪽에 보면 요 부분은 제가 읽고 뒤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 헛것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헛것이라면은 일체의 모든 경계, 육근, 육진, 육식이 전부 헛것입니다.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성에서 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절대성자리, 성품자리, 부처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의자리 그것을 마음의 성품이지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우리 이렇게 공부를 많이 배웠어요. 그죠? 바로 그 말입니다. 헛것은 상대성이고 심성은 절대성입니다. 예? 우리의 심성이요?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의 심성에서 말이요. 전성체, 온전전자, 성품, 성자. 전성체에서 비로소 유정, 무정이 갈라진 것이거든. 유정물은 슬기가 있어. 이 전등불을 말합니다. 전기는 슬기가 없어. 그러나 결국은 한 가지요. 우리도 지금 슬기 없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머리털도 슬기가 없고 손톱이나 살도 성품이 없으니까 슬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손톱, 살 이런 거 다 지혜 없지요. 그러니까 막 길면 깎아버리고 막 이러죠. 우리. 그렇죠. 다만 이 몸뚱이를 내가 거느리고 있으니 유정물이라 할 따름이지 실에 있어서는 이거 슬기가 없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성품이 없는 거예요. 성품이 있어야 비로소 슬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 이 성품은 바로 지혜를 의미하지요. 그 성품. 성품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일반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그 성품이라는 것이 바로 일체 모든 법의 바탕이다. 어머니다. 이런 생명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설법하는 듯 하지만 그건 듯 밖에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전부 듯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듯 속에서 놀고 있어요. 이 듯을 우리가 모를 따름입니다. 이걸 참말로 알아야, 참으로 알아야 결판이 생사의 뿌리를 드러내서 우리의 정말 참 성품을 드러내는 거지요. 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모습공식 하고 있어요. 모습공식 하고 있는 거예요. 윤학거사님. 이 뜻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모습공식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이라는 이 말 속에는 일체의 모든 상대성, 모습들이 뭐가 없어요? 고정된 성품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오늘 부산에 남정화 보살님이 올리신
법성원용 무이상 하는 그게 뭐지? 밴드에 그거 올렸더라고요. 법성계. 법성계죠.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걸요. 밴드 한번 보십시오. 법성원용 무이상 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남정화 보살님 그 새말기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자, 그거 검색하셨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법성계 유명한 겁니다. 시작. 법의 성품을 활용하여 누모양이 본래 없고 모든 법이 부동하여 본래로서 고용하네. 이어 없고 모양 없어 일체가 다 끊겼으니 예친지대로 알 일은 다른 격계로 알 수 없네. 참성품은 깊고 깊어 지극히 미묘하여 자기 성품 보지 않고 있는 따라 놔두네. 법성원용 제로 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설일체 정지소지 비어정 진성심신 금이며 불수자성 수연성. 이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참성품은 깊고 깊어 지극히 미묘하여 자기 성품 고집 않고 인연 따라 놔두네. 이게 뭐예요? 본래 텅 빈 허공성인 절대성 자리에서 허공성인 상대성을 놔둔다는 얘기지요. 지금 자기 성품 고집 않고.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 이게 이제 묘용을 일으키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뭐냐? 뜻이에요. 뜻. 불수자성 수연성. 이게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뜻 속에서 놀고 있는데 이 뜻이 가짜인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뜻이 가짜인 줄만 알면 그냥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자꾸만 연습을 하면 그냥 성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임순자 보살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모습 공식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환희심이 나요. 환희심이요. 왜? 거기에 내가 머물렀던 것이 점점 노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희심이 납니다. 사실은. 정원신 보살님 혹시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너무 이 모습 공식하면서 좋았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지나간 거 돌이켜보면 그렇죠. 아, 지나간 거 돌이켜보면. 네, 예. 그때와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부질없는 거 자꾸 울고 했구나. 이 모습 공식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 공식은 활구입니다. 활구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이 되는 그것이 살아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시면 그것으로서 깨달음도 되고 보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습 공식은 평생 하는 겁니다. 평생. 그 다음 생에 가서도 하시고 그 다음 생에 가서도 하시고 하는 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있다가도 꼭 제가 그러잖아요. 아침 눈 딱 뜨면 6개, 점심때 6개, 저녁에 6개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정원신 보살님 같으면
3년 전에 했던 모습 공식하고 지금 모습 공식은 상당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하루에 18개는 꼭 하십시오. 아침에 6개, 낮에 6개, 저녁에 6개. 그리고 반드시 앉고, 반드시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앉고, 감사 노트 쓰고, 발언하고, 원노트 쓰고, 예불 드리고. 정말로 그것만 한 5년 이상만 여러분들이 딱 지켜서 하시면 너무 변화가 옵니다. 너무 달라집니다. 막 달라지지 마라 해도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한영희 보살님 그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어? 그렇게 좋은 걸 왜 안 하냐고. 네, 자기 보고 안 하네 이 소리가 안 하고 사람들이 왜 안 해 그거를. 그런데 그걸 하는 거를 그렇게 시작하는 걸 어렵게 생각을 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보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은 뭐 어떻게 되니 저떻게 되니 해보지도 않고 한 10년 정도 하고 나면은 자기가 평가를 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하루 이틀 해보고 어쩌네 저쩌네 그냥 평가만 한다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눈 뜨면 그냥 밥 먹듯이 숨 쉬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예, 전부 드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계와 성품이 둘인가 하나인가? 또 우리는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되겠는가? 그 마음 씀씀이도 허공성이고 한번 가져보는 듯한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듯이라 내가 산 듯, 설법하는 듯, 설법 듣는 듯, 아는 듯, 많은 듯.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죠. 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좀 말해서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광진 보살님 어떻게 해요? 안다 이렇게 되면 뭐 조금 느낌이 와서 그럼 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 진짜 아는 거지. 진짜 아는 거죠. 안다에 쏙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진짜 알면은 안다 모른다 하지 않죠. 진짜 고요하면은 고요 자체가 되기 때문에 뭐 가라앉는다 안 가라앉는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벌써 내가 앉았는데 아 마음이 가라앉는구나 내가 편안해지는구나 하면 뭐예요? 편안해지는구나 가라앉는구나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지? 또는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가라앉는다 조용하다 편안하다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래서 편안한 듯 아는 듯 다 듯인데 고를 때 어떻게 되냐면은 고요하다 편안하다 안다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고 순간적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고요? 자체성이 없고 또 변하고 또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 그래서 어떤 모습도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 그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거 알려고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모습도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다 하는 것도 없지요. 개야 개별적인 내가 있다. 아상 내가 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고정불변한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전부 그런 것이 없다. 윤경숙 보살님, 네. 그 말이 너무 의미심장하고 깊고 깊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통찰하고 파악하는데 무엇으로 한다? 머스 공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머스 공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하는 거 하고 자꾸 하게 되면 격이 달라져요. 공부의 격이 달라진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꾸준히 해야 해요. 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계와 성품이 둘인가? 하나인가? 경계와 성품이 둘인가? 하나인가? 윤화거사님, 경계와 성품이 둘인가? 하나인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하고 소품하고 하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러지요. 그 다른 말로 하나인 듯 둘인 듯 이러죠. 자, 이렇게 물을 때 말입니다. 경계하고 성품이 하나인가 둘인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 이 허공이 스크린이 되면 허공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허공이 스크린이 돼버리면 허공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 어? 뭐가 된다고요? 자신이 없으니까 우물쭈물한다. 말을 우물우물한 입속에 넣어갖고 말한다. 내가 100번은 더 말했을걸. 경계와 성품이 하나인가 둘인가? 경계면 이런 걸 경계라고 하지요. 지금 경계인데 경계하고 성품이 왜 하나인가 둘인가 이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 이제 딱 분별심이 또 일어나지요. 몸뚱이 내지요. 내 몸은 나는 요 있고 저런 거 다 경계인데 왜 하나가 될 수 없잖아. 근데 둘이라고 말하기는 좀 아닌 것 같거든. 맨날 허공이 하나니 했으니까. 그래 말하면 또 그건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둘이라고 말하기에는 내 양심이 가책을 받아. 그지? 그렇죠? 내 몸뚱이 여기 있고 저기 경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 답은 아닌 것 같아, 그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 허공 자체가 스크린이 되면 허공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 할 수 없네. 각성거사님한테 물어봐야 된대. 배우가 됩니다. 배우가 되잖아. 배우. 죽냄비 잊어버렸구나. 죽냄비 속에서 지가 끓어봐야 죽이지요. 죽 한영이, 죽 강도련, 죽 정원심, 죽 윤경수, 죽 임순자, 죽 선배님. 근데 순식간에 잊어버렸죠. 몸뚱이 내에 쏙 들어가 버려갖고. 몸뚱이 내에 들어가면 나는 늘 이 상대를 보는, 바깥을 보는 관객이 됩니다. 이 몸뚱이 나는 늘 관객이에요. 그렇죠? 늘 관객이에요. 그런데 허공 전체가 스크린이 돼버리면 나는 관객 배우예요. 관객, 그 영화 속에서, 왜 우리 영화 보면 영화 안에서 영화 보는 관객들이 있잖아요. 연극하면은
연극 안에서 보는 그 영화 속에서 그 스토리가 영화 보러 가자, 뭐 데이트하는데 영화 보러 가자, 우리 이래갖고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허공 스크린, 이 허공이 스크린이 돼버리면 그 속에 있는 지구서부터 태양서부터 온 우주 법계, 우리 책상, 이 지금 컴퓨터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배우가 돼요. 그래서 모습으로는 이렇게 책도 있고 나는 몸뚱이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이러는데 결국 말하면은 이것이 큰 그림으로 보면 말하자면 하나의 배우예요.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캐릭터. 우리 그 영화를 보면 또 연극을 보면 그것이 일어날 수, 다음 스토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말하자면 주위에 있는 그거를 뭐라고 하지? 무슨 품이라고 하지? 소품들이 전부 그 스토리를 잘 이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복선을 깔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거기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이 뭐 거기에 있는 골프채로 사람을 때린다. 뭐 골프채가 있어야 사람을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막 꽃이 예쁘게 있으면 꽃향기를 맡는다. 이렇게 만약에 설정이 돼 있다면 꽃이 있어야 꽃향기를 맡지. 꽃 없는 데 가서 꽃향기를 맡을 수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소품들도 그 스토리의 일부인 것이에요. 스토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고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게 지금 펼쳐지는 하나의 그 무대거든요. 무대예요. 근데 자기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배우예요. 배우라고. 근데 이 시나리오를 누가 써요? 이 시나리오를, 이 각본을 누가 쓰냐고요? 각본 누가 써요? 내가 쓰지요. 어떤 내가요? 너? 네, 어떤 내가? 어떤 내가 써요? 그렇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쓰는 거예요. 왜?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소품이에요. 소품. 근데 그 시나리오 작가가 왜 어떤 캐릭터 보면은 이 사람 이제 그 스토리에서 이 사람을 빠져야 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행 보내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뭐 그 작가가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에서 하차를 시켜버리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텅 비어 있어서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스스로 지은 인연과 조건으로 펼쳐지고 있거든 지금. 근데 이 스토리는 누가 쓰느냐? 자기가 쓰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만날 사람 안 만날 리 없고 안 만날 사람 만날 리 없다고. 그런 거 알지요? 인연과 조건이 안 되면 절대 못 만나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연과 조건이 맞아야 모습이 말하자면 일어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바탕을 낮추자가 정말로 대단한 방편인 것이에요.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하신 분을 내가 딱 외국에서 그 공부를 잘하시는 한 분을 봤는데 그분도 백봉선생님 스타일 같은 바탕을 낮추자 요거를 딱 그거를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바탕을 낮추자 했잖아. 그분이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적으로도. 공부도 엄청 많이 수행을 한 40, 50년 막 인도서부터 시작해서 막 그분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수행도 엄청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늘 자기가 의문점이 있어. 수행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왜 이렇게 깨달음이 어려운가? 왜 이렇게 깨달음이 어려운가? 그래서 자기가 원을 세운 거예요. 정말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말하자면 그런 것을 찾겠다는 그런 것을 말하자면 그것이 이 사람의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막 인도로부터 티베트로부터 수십 년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보니까 그분 책을 딱 읽어보니까 바탕을 놔두자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처음부터 바탕을 놔두자를 시켜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요. 지금 내가 앉아 있으면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감촉이 있지요. 생각도 무지 많지요. 그것에 바탕을 보십시오. 이러거든요. 그것에 바탕을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면 이 말하자면 이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것도 알기까지가 쉽지 않겠죠. 또 그렇게만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모습 공식을 먼저 확실하게 하면 저절로 이 모습이 헛것인 줄 아니까 헛것의 바탕이 드러난다. 우리 지금 불교식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봉 선생님이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걸 전부 다 백봉 선생님이가 이제 허공 법문을 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이 스크린이 되면 허공 스크린이 되면 그 속에 있는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이것이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15차원까지 나타나 있다고 하거든요. 과학적으로는. 그러고 시간도 다 달라요. 전부. 그러고 3차원 세계 사람이 2차원, 4차원을 못 봐요. 구조가 틀려요. 이게요. 또 이게 형상이 지금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알맞게 이게 구조되어 있는 거 2차원하고 4차원은 틀린단 말이에요. 그게 못 본단 말이지.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우주 법계의 1차의 모든 모습들이 허공 속에 있거든. 허공 스크린 속에 있는 배우야, 배우. 그러니까 지구도 다음에 그거 뉴스가 났던데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뉴스를 보면 지구 표면에 희귀 광석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대요. 지구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늘 이거를 말하자면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지구에 희귀 광석이 광물이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먼지하고 다른 이런 떠돌아다니는 유성 비슷한 그런 것들이 어떤 중력에 의해서 갑자기 확 모여서 지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광물질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지구가 생기는 바람에 그 희귀 광물이 굉장히 지구 표면에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써놨던데, 하여튼 지구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모습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다. 그 생명체가 진화를 해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한 수백만 년밖에 안 돼요. 인류가 이렇게 된 거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인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이보그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로봇, 절반은 생체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사이보그 인간이 된다. 그런데 무엇은 안 변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탐구하고 그 자리를 공부하고 하는 그런 사람만이 나중에 살아남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공부하는 거예요. 모습은, 지금 몸뚱이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해요. 변한다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몸뚱이가 내다 이랬을 때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온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몸뚱이는 무정물이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바탕자리가 나다 하면은 몸뚱이가 변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죠. 우리 성품 자리에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딱 그렇게 경계와 성품이 둘인가 하나인가 이렇게 하면은 바로 허공이 하나니 이 그 허공이 큰 스크린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모습은 다 뭐다? 배우 듯하다 배우예요. 배우. 그게 변한다고 끝이다 머물 수 없다지요. 그래서 고정불변한,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머리에 와닿아야 돼. 그것이 모습 공식으로 깨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연기와 공성이고 공리예요. 이해되시죠? 모습 공식 하는 거 이해되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